너네들 고전 내가 봤을 때 베이스 없어. 선행한 적 없으니까. 갈래 같은 거. 공부해야 돼요. 네, 일단은 교과서 작품 같은 경우는 4단원이에요. 4단원. 이 4단원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석경별곡이 들어가 있어요. 4단원. 석경별. 그래서 이 석영별곡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려가요를 몇 개 더 학교쌤이 추가하신 거거든. 근데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너네들이 굉장히 어려워해. 왜 어렵냐면 그냥 이렇게 봐봐. 해석돼요? 잉하, 돌하, 당금의 개샹이다. 해석해보세요.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해석하려는 노력과 여기 있는 이제 뭐냐 상징적인 것들, 뭐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거 잘 공부해야 됩니다. 일단 고려가요를 좀 개관을 하고 갈게요. 고려가요. 아는 친구 있어? 고려가요가 뭔지? 오른쪽에 좀 씁시다. 고려가요가 뭐야? 고려가요. 아, 처음 들어봐요? 고려가요? 언제 때 불린 것 같아? 어? 그지. 근데 이거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려 시대 때 누가 불렀을까? 고려 때. 양반이 불렀을까? 평민이 불렀을까? 평민. 고려 때 평민들이, 뭐 서민들이 부르던 노래인데. 근데 이게 이제 고려 말 어디로, 이제 조선으로 오면서 어디로 갈까요? 궁중음악으로 갑니다. 궁중. 그러니까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가요. 어? 이거 자꾸 빠지네. 본드로 이따가 붙여놔야지. 어쨌든 궁중음악으로 편입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줄게. 약간 이런 거야. 너는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 있어?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 진짜 막 그냥 너네들이 평민 때 부르던 노래. 뭐 아직 우리 다 평민이긴 하지만. 있어요? 이런 거야. 나 때는 막 이런 거 불렀거든.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웃다가 울면 큰일 난대요. 뭐 이런 거. 대댄치 뭐 이런 것들. 이런 노래들 있잖아. 민중에서 불리던 노래들. 쉬운 것들. 그러니까 그냥 평민들이 재미로 부르던 노래들. 너네들도 있지 않았어? 뭐 있었어? 레몬트리? 팝송을 불렀어. 다르긴 하네. 하여튼 이게 레몬트리, 뭐 얼레리 꼴레리, 그다음에 울다가 웃으면 뭐 털난다. 뭐 이런 노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궁중에서 그거를 이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이제 서민들이 부르던 서민 계층에서 부르던 뭐 노래 1, 노래 2, 노래 3, 노래 4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한 거야? 궁중으로 가져와서 다 붙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붙인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대로 긴 거는 그대로 쓰기도 하고. 어쨌든 이러한 개념이 있다라는 게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그럼 중요한 거는 고려가요의 특징이야. 어쨌든 구전됐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구전되어 오다가 결국에 조선시대 때 이렇게 편입되고 기록된 거야. 구전되던 것들이 다시 재창조가 일어난 거야. 재창조.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특징 중에 하나가 봐봐.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니까 어때? 수준이 어때요?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막 저급하다 이랬어요. 얘네들이 부르는 얼레리 꼴레리 너네 생각해봐. 저급해 안 저급해? 그 노래 자체. 나는 띵곡이라 생각하긴 하지만 저급하단 말이야. 평민들이 그냥 부르던 노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중음악으로 쓰려니까 궁중음악은 연례 행사 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왕이 행차한다 막 이런 거. 왕생일 파티 이럴 때 그 뭐 부른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얼레리 꼴레리를 넣을 때 이상하잖아. 그래서 보통 이질적인 행들이 존재해요. 이질적인 부분. 이 이질적인 부분은 나중에 첨가된 겁니다. 덧붙여진 거예요. 덧붙여진.
그래서 이 이질적인 부분은 쪼끔 수준이 높은 저급한 게 아니라 보통 왕에 대한 뭐 태평성대라든지 뭐 예찬이라든지 아니면 송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부분에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넣습니다. 이해됐어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개념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랩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랩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보통 랩 가사가 똑같이 쓰이는 부분도 있죠. 뭔지 알아? 그 이 래퍼의 노랜데 다른 래퍼의 노래에서 똑같이 쓰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 거 뭐라고 하지? 피처링은 아니고 샤라웃? 여기 래퍼 없어요? 스컬? 오케이. 어. 자, 어쨌든 간에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징이 있는지 볼 거야, 일단 정석가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우리 외워야 돼, 고려가요는. 표현상의 특징. 아는 사람 없어요? 없었어요? 어. 표현상의 특징, 고려가의 표현상 특징 1번. 뭐예요? 상. 질문. 그러니까 운율이 세 단위로 끊깁니다. 세 호흡으로. 자, 두 번째. 분연체. 자, 분연체라는 건 뭐야? 연이 구분된다라는 거야. 연 구분. 그래서 마지막 특징이 이제 이것 때문에 연이 구별되기도 해. 뭘까?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쉬는 동안 다 까먹었나 보네. 이래서 쉬면 안 돼. 뭐야? 후, 염구. 그렇지. 후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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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유치하긴 하지만 3분 후 많이 외워요. 3분 후. 그래서 고려가의 특징이 뭐야? 말해봐. 특징. 그러니까 이런 갈래적인 특징. 표현상의 특징. 뭐야? 3분 후 이렇게 말하면 돼. 3분 후. 3분 후, 3분 후. 삼분보, 분연체, 후렴구 외워야 돼. 그럼 이제 너네들이 이 두 개념은 잘 이해해. 삼분보라든지 분연체는 잘 이해하는데 이제 후렴구랑 이제 뭐랑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냐면 우리 여음구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봤어요? 여음? 여음이라는 거는 남는 음이야, 남는 음. 음이 남는 거야. 이 차이가 뭐냐면 일단 후렴구부터 설명을 하면 우리가 노래 가사에서 후렴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해요? 노래 가사에서? 요즘 듣는 노래 있어? 없어요? 음악은 유일하게 허락한 마약인데. 어쨌든 간에. 노래 가사에서는 보통 하이라이트가 후렴이잖아. 근데 이 고려가요에서의 후렴이라는 거는 그냥 연이 끝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돼.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으면 이 마지막 부분에 후렴구가 있어. 그래서 후렴이야. 마지막에 나온다고 해서. 어. 그래서 전렴, 중렴, 후렴 보통 이렇게 나누거든. 그 중에서 후렴이니까 어디에 나올까? 위치를 생각해봐. 후렴구의 위치는 어디 있어? 마지막. 보통 연의 마지막에 있어. 연의 마지막. 그래서 이 후렴구 때문에 연이 구별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해도 구별이 되잖아. 구분되죠. 자, 그럼 여음구는 뭐야? 여음. 여음. 어쨌든 얘 음이 있을까 없을까? 후렴. 얘 음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궁중음악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통일성을 갖춰야 되잖아. 여기서 얼레리 꼴레리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 이거 가져왔어. 근데 이게 안 맞잖아. 내가 후렴구로 통일성을 준 거야. 궁중음악으로 쓰려고. 그래서 그 후렴구의 특징 먼저 정리해 주면 첫 번째, 통일성. 그리고 반복되지. 반복되면 뭐가 형성돼? 운율.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의미가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우리 정석가에서 보겠지만
의미가 있는 후렴구도 있다 없다? 있다. 일반적으로는 의미가 없어. 근데 의미가 있는 후렴구가 있어. 그럼 여음은 뭐야? 그러니까 후렴이라는 거는 내가 예시를 들어서 너네들이 감을 잡을게. 노래를 하잖아? 신나는 노래 하면 어때요? 후렴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신나는 노래 뭐 있어? 요즘에 듣는 신나는 노래? 노래를 안 들어. 나도 요즘 노래를 안 들어서. 최근에 나온 좀 유명한 노래. 신나는 노래야. 그러면 막 노래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후렴구에서 랄라라랄라라랄라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그럼 얘 의미 있어 없어? 의미 없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지? 약간 이런 거야. 슬픈 노래야. 아, 뭐 헤어졌어. 예. 그리고 노래하다가 난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와? 워워 뭐 막 이래. 그게 후렴이야. 의미 있어? 의미 없어. 후렴구가 뭔지 이해됐어? 시에서 후렴구가? 음. 여음은 뭐야, 여음? 여음은 남음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어 없어? 얘 의미 없어. 여음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어. 근데 얘 같은 경우 후렴구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서 통일성을 주거나 운율 형성하거나 그러잖아. 근데 얘는 그냥 위치적으로 보면 막 보통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노래를 하다가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돼요. 이건 랩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랩. 랩 중간중간에 막 그런 거 있잖아. 크르르 캉캉 막 이런 거. 뭐 스키 뭐 이런 거. 요 째끼르 이런 거. 의미 없죠? 막 따다다다다다 요 따다다다다 스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왜 넣어? 이거 다 쇼미 지원할 때 내가 가서 쓴 건데. 운동장 안 가봤어? 어. 운동장 가보세요. 엄청 넓어. 심사위원으로 갔어.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게 여음이에요, 여음. 노래하다가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중간에 스크 의미 없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따따따다다 요 이런 거. 따다다다다다 째끼러 요 이런 거. 이게 여음이에요, 여음. 이게 딱딱 나누는 거. 이해됐지? 얘네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니 헷갈려서 그래. 내가 오버하는 거야. 그래서 후렴구는 뭐 라라라라라, 랄라라랄라라라, 뭐 워워 이런 거 마지막에 나온다. 얘는 노래 중간에 나온다. 오케이? 이 차이로 일단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본문. 정석 갑니다. 어려워요. 정신 차려서 빠르게 해야 돼. 너네 갤레를 항상 맨날 잘 까먹어가지고. 갈래적인 특징 같은. 자, 구로가요 특징 말해보세요. 한 명씩 다 말해봐. 언제 때 불렀어? 누가 불렀어, 원래? 고려 때 평민이 불렀어. 그러다 어디로 가?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으로 씁니다. 궁중음악. 뭐 왕의 연례 행사 때 써. 그러면서 이제 생긴 특징이 뭐야? 왕의 태평성대를 기원한 그런 이질적인 부분들이 들어갔다. 그리고 구전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능한 거죠. 구전이라는 특징, 민요적인 특징 뭐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우리가 고려가요 했을 때 표현상의 특징 뭐 있어, 민차? 표현상의 특징. 고려가요 표현상의 특징. 어? 3분은 3, 분, 그리고 후렴구. 자, 후렴구가 뭐야?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안정감을 주고, 통일성을 주고, 그리고 운율 형성한다. 이런 것들. 여음은 뭐야? 중간에 나오는 의미 없는 말. 율곡을 그냥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 질문. 여음은 그 음보로 셀까 안 셀까? 음보로 세요 안 세요? 여음은? 이거 하나만 더 적어놓을게요. 이 여음은 음보로 세요 안 세? 얘는 음보로 세지 않아요. 음보로 세지. 그래서 많이 헷갈림. 음보를 셀. 그치?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고려가요에 대해서는 한 70% 정도는 접근한 거야. 관례적인 개념에서. 다음 정석 가봅시다. 정석.
자 일단은 이 제목 자체 봤을 때 이 정석이란 말에 조금 그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정석이 우리가 뭐 진과 돌, 뭐 악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악기의 이름이다, 악기의 소리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다.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논란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제목에 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선지로 나올 수 있겠죠. 자, 봅시다. 딩하돌하. 해석해 보세요. 딩하돌하. 해석하면 딩하는 우리 중세국어 배웠잖아. 중세국어 또 나올 수 있어? 징입니다. 징. 징. 징 아니까 이거 자꾸 빠지네. 징이어야 징이어. 징이어. 우리 아랑 아 배웠잖아. 아. 폭격조사. 징이어. 그래서 자, 돌하 해석 어떻게 할까? 물림이시여 이러면 큰일 나. 돌은 왜? 히읗종 상치관이니까. 돌이여. 그죠? 징이여 돌이여. 그래서 딩은 징이야. 징. 악기지? 그리고 얘도 돌. 그래서 돌을 영어로 하면 뭐야? 아 영어래. 한자로 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게 정석한 거야. 석이잖아. 정석. 정과 석.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징이여 돌이여. 당금은 뭐야? 당금. 당근. 그 당근 마켓이 아닙니다. 당금이 뭐야? 지금. 해석이 안 돼요. 여기. 지금. 지금의 개샹이다. 개샹이다 뭘까? 계십니다. 자, 해석됐지? 너네들이 해봐. 자, 딩하, 돌하, 당금에 계샹이다. 징이여, 돌이여, 당금에 계십니다. 지금에 계십니다. 근데 여기 좀 생략된 걸 넣어주면 더 해석이 잘 돼요. 임금님이 이렇게. 자, 그럼 징이여, 동이여, 돌이여. 임금님이 지금에 계십니다. 이런 말이야. 지금에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또 반복돼 있죠. 이렇게. 반복. 자, 선왕성대의 논이와이지이다. 논이와이지이다. 해석해보세요. 선왕성대. 선왕이야. 먼저 선이죠. 이 전에 왕의 성대. 이룬 거. 그러니까 태평성대야. 그러면 선왕의 그때 태평성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태평성대의 논이와지이다. 얘들아, 고려가요는 계속 추측을 해보는 연습이 중요해요. 발음의 유사성이라든지. 해석해보세요. 논이와지이다. 논이와지이다. 나이 추천인데요. 놀이지다. 놀고 싶습니다. 놀고 싶습니다. 놀고 싶습니다. 그죠? 놀고 싶습니다. 자, 해석 끝났습니다. 자, 징이여, 돌이여, 지금에 계십니다. 반복되고 있고,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이질적인 부분이 들어간다 했잖아. 이쪽이야. 야. 전체 연가 봤을 때, 결국에 여기 아래에 보면, 내용적으로 먼저 알려주면 우리가 불가능한 가정을 계속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임과 헤어지기 싫다고 말해. 임과 헤어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여성의 애절한 그러한 사랑 노래란 말이야. 정석화는. 근데 갑자기 태평성대 임금이시여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 연가 묶음은 다른 부분, 이질적인 부분. 그래서 전체 연가는 상관없는데 그게 1년입니다. 1년. 그리고 뭐 보면 삭삭기. 삭삭기가 뭐야? 삭삭기. 의성어인데 뭐 사각사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바삭바삭 이렇게 하기도 해요. 바삭. 어쨌든 간에 뭐야 얘는 의성어다. 의성어란 개념 알죠? 소리 나타내는 말.
새몰에 새가 뭐야? 새. 새. 가는. 새가 가느냐. 모래는 뭐야? 몰래? 그리고 상충곡도 하고 그래도 조금 고전 좀 할 수 있어. 모래. 모래. 샌드. 모래.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사각사각, 바삭바삭, 새모래, 가는 모래, 별해. 별해는 뭐야? 별. 별이 이게 벼랑이야, 벼랑. 여기가 좀 해석을 잘해야 돼. 벼랑에 별 해니까 벼랑에 나난. 자, 이게 뭐야? 스컬? 여음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가요가 삼음보라고 했죠? 삼음보 맞아요? 징하도라, 당금의 개샹이다. 맞지? 삭삭기, 세모래, 별해. 이렇게 끝나야 돼. 얘 세면 안 돼. 세면 안 돼. 응. 잘못 보면 얘 사음보로 보이잖아. 얘 세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어떻게 되고 있어? 반복. 반복하면 당연히 운율 형성이에요. 그래서 사각사각, 가는 모래, 벼랑에 뭘 심는다고 하냐면 구운 밤을 심는다고 하죠. 구운 밤. 너네 생각해봐. 구운 밤이야. 밤 먹어봤어? 밤? 밤을 구웠어요. 구운 밤이에요. 그거를 닷대 심고이다. 심고 그 밤이 여기는 뭐 연철되어 있는 거야. 그 밤이 이 구운 밤이 우미도다. 우미라는 거는 새싹이야, 얘들아. 새싹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미도다 상나것이다. 상나것이야. 자, 싹이 나야만. 그럼 이거 너는 생각해봐. 가능해, 불가능해? 이미 조리가 됐어. 구운 밤을 땅에 새모래 가는 모래에 벼랑에 싹 이렇게 심었어요. 그럼 거기에 싹이 날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하죠. 이걸 의미를 잘 생각해. 마찬가지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부분. 유덕하신 님을 여유할지이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해? 유덕하신 임이잖아. 임 나왔잖아. 사랑하는 님과 어떻게 하고 싶대? 여유와지이다.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이별하고 싶다.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것만 잘 뚫으면 뒤에 더 쉽게 되거든. 앞부분만 잘하면. 자, 그래서 얘가 뭐냐? 후렴구. 지금 전체적으로 봐봐. 끝에 다 얘 나오지. 마지막 계속 얘 반복되죠? 얘가 후렴. 근데 잠깐만. 나 아주 큰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후렴구가 얘들아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반어입니다, 반어. 이게 제일 중요해. 자,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사각사각 모래. 너네 이미지 그려봐. 내가 그림 그려줄게. 모래, 모래, 가는 모래. 근데 이게 어디 있어? 벼랑에 있어요, 벼랑. 벼랑에 있는 모래야, 벼랑에 있는 모래. 벼랑. 그러면 엄청 무언가 생명이 나기 힘든 장소야. 그죠? 안 그래도 여기 싹이 나기 힘든 장소예요. 벼랑이잖아. 근데 여기에 심지어 구운 밤을 심어요. 그리고 이 구운 밤에 새싹이 나면, 싹이 돋으면 임과 이별하고 싶대. 이별하고 싶다는 거야?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이렇게 되면 내가 너랑 헤어질게 이거야. 야, 이 벼랑에 구운 밤을 심어서 새싹 나면 내가 너랑 헤어질게. 이별하고 싶어. 그럼 절대 안 헤어지겠다는 거지. 이런 거야.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 그런 말 하잖아. 어, 나는 옛날에 이거 정석가를 좀 차용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 너가 남자 되면 헤어질게.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다는 거죠. 불가능한. 불가능한.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석가. 이 첫 번째를 좀 오래 공들인 이유는 여기만 뚫면 뒤에부터 쉬워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다.
그런 걸 통해서 과장하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별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 됐죠? 자 그러면 후렴구의 역할 한번 다시 한번 써 봅시다. 첫 번째 1 번. 반복하니까 뭐가 형성된다? 운율. 두 번째. 형태적으로 어때요? 안정감을 주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야? 의미가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의미 있어 없어? 사랑하니까 헤어지고 싶은데 의미 있어 없어? 정석 가는 의미 있어.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온다. 이게 의미 있어요.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는 의미 없다라는 거야. 일반적. 자,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스피드 있게 갈게. 자, 옥으로 련, 칠, 사교이다. 자, 옥은 알잖아. 너네들 옥. 돌 같은 거 옥. 그 옥으로 연꽃, 연의 꽃이잖아. 고질. 중세국어 배웠죠? 네, 연꽃을 사교이다는 뭐야? 사교이다? 세기호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겁니다. 네, 그림을 그려줄게. 자, 옥이 있어요. 옥. 옥으로 연꽃을 여기 옥에다가 꽃을 이렇게 새겼어요. 이게 꽃이야. 이렇게 그린 거야. 그리고 이것을 바회. 바회는 뭐야? 바회. 바회. 바위야, 바위. 너네 중세국어 이 어휘를 모른다는 걸 항상 망각해. 우희. 바위 우희. 위에. 이 발음대로 가면 돼. 바위 위에 접규하유이다.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할까? 접규하유이다. 어떻게 보세요? 킥, 접. 이거를 바위 위에 뭐 하는 거야? 접친다는 거. 그래서 접합니다. 또는 붙입니다. 그럼 바위에 접합니다. 바위에 붙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너네들이 생각해. 그리고 그 고지 뭐야? 고지. 꽃이. 그 꽃이. 샘동이 뭐야? 세묶음, 세묶. 그러면 세묶음이 피것이야. 여기는 해석되죠? 피면 어떻게 하게 돼? 똑같아요. 유독하신 임과 사랑하는 임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어진다, 그 헤어진다는 거 안 헤어진다는 거. 너희 생각해봐. 옥으로 만든 거에 옥으로 만든 연꽃이야. 옥으로 만든 연꽃. 옥에다 연꽃을 새겼어요. 여기다 그림을 그렸어. 그죠? 그거를 바위에 붙였어. 그리고 여기서 꽃이 날 확률은 몇 퍼센트? 꽃이 세묶음 날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0%지. 불가능한 상황이야. 똑같아. 얘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헤어지고 싶다는 거야?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야? 헤어지고 싶지 않다. 이별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피드 있게 갈게. 자, 무쇠로 털릭을 말아. 털릭은 뭐냐? 철릭. 어, 군복 같은, 뭐냐. 군복이라고 생각하면 돼. 철로 만든 군복인데, 옛날에 무관이 입던 군복을 말해. 그래서 무쇠로 된 거. 그러면 이걸 마라라고 했어. 마라가 뭐야? 마라. 성민고 안 배웠었나? 어쨌든. 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나는 영.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화자의 신분, 그러니까 화자의 성별은 뭘까요? 무관이 입던 군복을 재단하는 화자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겠죠. 헐릭이라는 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화자의 성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 무쇠로 군복을 재단하여 그리고 철사, 철사는 뭐야? 그래서 철사입니다. 철사로 주름 박음입니다. 해석되죠? 주름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다 헐어야 유구덕하신 임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자, 쇠야, 무쇠야. 무쇠로 군복을 만들 거야. 무쇠로 군복을 만들 거야. 무쇠 군복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어. 이걸 말 건데. 그리고 얘를 철사로 어떻게? 주름도 박아. 철사로. 그래서 아이언맨 슈트죠. 이 옷이 어떻게 돼야 돼? 헐어야 어, 이별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단어 넘어갑시다. 다 했어요. 라스트 두 개. 여긴 너네가 한번 해보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네 중세 국어도 했으니까. 무쇠 뭐야 무쇠. 무쇠 똑같아. 무쇠로 한쇼가 뭐야 한쇼. 하다 기억나요? 하다 이거 크다 많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알지? 하다와 하다 중세 국어 때 했어요. 이게 많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무쇠로 큰 소를 소예요. 쇼는 소야. 이때 단모만 없었으니까 소를 지어다갑니다. 지어다가 만들어가다. 이상하죠.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다가 어디다 놔요? 철수산. 철로 된 산이야. 철로 된 산. 철산이야. 철산. 철로 된 산에 노호이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무쇠로 만든 그 한쇼가 어, 그 소가 철초, 철초. 무쇠로 된 풀을 먹어야 헤어지겠다. 이것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무쇠로 된 그 풀인데. 있어요? 마찬가지로 반어. 이런 거야. 무쇠로 소를 만들 거예요. 소가 뿔이 있나, 원래? 조금 있지 않아요? 살짝? 없어요? 자, 무쇠로 만든 큰 소를 어디다 다 철수산이야. 철로 된 산에, 철산에 놔야. 그리고 이 무쇠로 된 소가 철초, 풀로 된 초를 얘가 다 먹어. 내가 불닭을 다 먹은 것처럼 얘가 다 먹어. 이 철초를. 그러면 이별하고 싶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꼬리 안 그렸다. 속꼬리. 그죠? 마지막. 자, 여기도 좀 이질적인 부분인데, 이게 어디 있냐? 먼저 알려주고 갈게. 우리 교과서 작품이 아까 뭐라고 했지? 서경들. 여기 서경별곡의 이연이랑 동일합니다. 자, 이 마지막 연은 중요합니다. 볼게.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자, 구슬이. 자, 구슬이. 해석해보세요. 구슬이가 뭐야? 구슬. 회 아까 했어요. 바회가 뭐야? 바위에
겁나 했는데 이걸 안 깼구나. 구슬이 바위에 자 디신들은 떨어진들이라는 거야. 떨어진들. 그럼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거야.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별입니다. 이별. 이미지만 일단 그려봐. 구슬이 있어요. 구슬. 이때 구슬은 뭐로 생각하면 좋냐? 약간 팔찌? 구슬 팔찌라고 생각하는데 구슬이 어디에 떨어졌어? 바위에 떨어졌어. 떨어진들. 긴은 뭐야? 끈입니다. 끈. 끈이 그칠이. 해석만 먼저 해줄게.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겠습니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은 어때요? 이 끈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끊어져. 그러니까 얘 서리법.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질문은 천입니다. 천. 질문에 천해 년을 외롭게 뭐 홀로 외롭게 뭐 홀로 여신들 살아간들 여다가 우리 살아가다라고 생각하면 돼. 몇 번 했어요. 반복. 신이 뜬 신은 믿음이죠. 한자 아니까 여기도 마지막으로 믿음이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라는 거죠. 얘도 설이. 그럼 얘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좀 정리해 줄게. 구슬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구슬. 우리의 사랑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우리의 사랑. 바위는 그럼 여기서 뭐가 될까? 우리의 사랑이 바위에 떨어져. 시련 고난 이렇게 되겠죠? 자, 기는 뭐야? 우리의 인연 끊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천년으로 내가 만약에 혼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믿음 끊어지겠냐라는 거죠. 굳이 안 써줄게. 우리의 사랑, 여의, 시련, 고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우리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걸 끈에 비유한 거야. 자, 그리고 천년을 혼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서로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학교쌤이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렇게 반을 잘랐을 때 그냥 이게 비유적인 거긴 하지만 어디가 더 비유적이야? 제가 봤을 때 반을 잘랐을 때 위에야 아래야? 위에가 좀 더 비유적이죠. 그래서 위쪽은 좀 더 함축적이다. 뭐 이런 선지도 가끔 나와요. 좀 더 비유적이다. 여기는 좀 천년 혼자 살아간다고 해서 믿음이 끊어져? 라는 약간 직설적인 부분이 근데 이거는 학교쌤마다 다르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여기 위의 구조 어디에 디신들 그치리까 어디에 디신들 여신들 그치리까 형사 구조가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반 잘라서 데칼코마니 해봐. 똑같지. 대구법. 그래요. 그래서 여기만 정리하고 끝낼게. 이게 뭐랑 같다냐면 서경결국의 이영과 같다 했잖아 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조금 구전되어 왔다라는 걸로 알 수 있겠죠. 이 노래가 다른 노래에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계속 구전돼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민요적인 특징도 알 수 있고. 랩 생각하면 돼. 어떤 래퍼의 한 가사가 다른 래퍼의 가사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게 서경별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고려가요 특징. 끝.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아침 앞에 내가 좀 잡담 많이 했잖아. 일부러. 됐나요?
정석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그래서 정석가 같은 경우는 일단 서경별곡이랑 무조건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왜? 서경별곡의 이연이랑 똑같으니까 동일하니까. 그리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어때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인과 이별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이별하기 싫은 거지. 음. 그래서 옆에다가 쪼끔 외부 작품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몇 개만 적어 놓을게요. 외부 작품. 그냥 듣기만 해도 사실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으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그런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쪼금 보면 첫 번째는 문충의 오산관요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나중엔 자료로 줄 거예요. 오산관요. 이거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음 나무로 닭을 만들어요. 나무닭. 나무로 닭을 만들고 그 닭이 울 수 있어 없어? 나무로 만든 닭이니까. 모형이잖아, 모형 사실. 어. 그래서 그 닭이 만약에 울면 얘가 울면 어떻게 한다? "어머니가 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 늙음. 나무로 만든 닭이 울면 어머니 늙음. 이런 내용인데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엄마가 늙길 바래 안 늙길 바래? 늙지 않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늙지 않길 바라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이죠. 음. 그리고 비슷한 걸로 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조인데 김구의 시조 중에서 하나 있는데 오리의 짧은 다리가 우리 흑백 오리 알죠? 오리의 짧은 다리가 알아요? 학 학시 이거 말고 뭐 학교스? 학이라는 친구 있어요? 학의 다리가 되면 학은 다리가 어때? 음 아니지 학 엄청 길지. 야 이렇게 생겼잖아. 야 앞다리 뭐 학 다리 길죠. 앞다리 진짜?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 소리를 질러 가지고? 자 그래도 돼? 학의 긴다리. 자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긴 다리가 될 확률은 없죠.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검은 까마귀가 하얀색 백로가 될 확률도 없죠. 불가능하죠. 흰 백로가 되면 이땐 뭐라고 하냐? "그때까지 만수무강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만수무강. 그러면 평생이죠 사실. 이렇게 될 확률이 없잖아. 맞죠? "그때까지 사세요."라는 거야. 그때까지 사세요.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긴 다리가 되고 검은 까마귀가 흰 백로가 될 때까지 사세요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그냥 결국엔 만수무강이다. 누구한테 하는 거냐? 임금. 얘는 임금의 만수무강과 관련된. 네. 임금한테 만수무강했으면 좋겠습니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자, 세 번째는 황계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황계사. 가사인데 이것도 닭이야, 닭. 자, 우리 그 가끔 제사 지낼 때 뒤에 병풍 같은 거 둘러 놓잖아. 뭔지 알아? 병풍에 닭을 그려. 병풍에가 그린 닭. 얘도 똑같아. 얘가 울면 아 이미 올려나?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미 와 안 와? 너무나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야. 아 이미 안 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임을 기다리는 뭔가 그런 애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런 작품 중에서 하나. 이 세 작품은 어쨌든 뭐 외부 작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가서 정리 좀 해봅시다. 정리. 이거 너네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나랑 이렇게 같이 해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원문 보면 너네 해석 못한다. 복습해야 돼요. 음. 뒤에 다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다 수작업이야. 이치마이 교재. 진짜로.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 치는 거. 이쁘게 만들었잖아. 이쁘지 않아요? 별론가? 칼라를 뽑아줄까? 다음. 칼라를 좋아해요? 칼라? 알겠습니다. 자, 작품 정. pik한 사람은 칼라로 보여. 자, 칼레가 뭐예요?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까먹으면 안 돼, 고려가요. 자, 고려가요의 특징 뭐 있어? 말해야 돼. 계속 말해야 돼. 현진아, 고려가요 특징 뭐 있어? 삼원보, 근현체, 후렴구. 까먹으면 안 돼. 삼분후, 분분후. 자, 그리고 서민의 어쨌든 노래였기 때문에 솔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어쨌든 서민들의 그러한 뭔가 솔직한 것들, 감정들, 솔직한 감정들, 그러한 노래들. 그게 어디로 간 거야? 궁중음악으로 갔다라고 했죠. 그래서 궁중으로 가다 보니까 생긴 특징. 정석가에서 이질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몇 년이었어? 이질적인 부분. 1년이었죠, 1년. 궁중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생긴 특징인데, 1년.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노래들이 구전되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뭐였어요? 민요적인 특징을 알 수 있었던 부분. 있습니다. 서경별과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유견. 자, 그래서 결국엔 뭐 서정적이다, 민요적이다 나오죠. 임에 대한 사랑. 주제, 임금에 대한 영원한 사랑. 이게 1년에서 이제 나왔죠. 임금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태평성대의 기원. 자, 그리고 여기의 특징은 대부분의 고려가요가 이별, 항로 이런 노래가 많은데 이것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했다라는 거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왜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헤어지고 싶다라는 게 영원한 사랑이잖아. 자,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했다. 역설적인 표현, 다 특징입니다. 반어적이다. 반어적 시어. 반어적인 식구 어디 있었어요? 유덕하시님과 여의와 지이요. 지이다. 후렴구였죠, 후렴구. 반어적인 부분이 있는 게 후렴구야, 여기가. 후렴구가 반어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운율 형성면에서 좀 몇 개 더 보면. 자, 이 정석가라는 작품에서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부분이 뭐 삼음보, 그리고 후렴구, 반복이니까. 자, 그리고 여음구도 있었죠. 나난 여음구. 19반복된 게 되게 많았지. 똑같은 문장이 두 번씩 나오는 게 많았죠. 19의 반복. 대구법. 대구법은 마지막 6연에 있었지. 등등.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습니다. 1년은 조금 이질적인, 이 부분 이질적이에요. 네, 태평성. 자, 그리고 2연부터 이제 6연까지, 여기까지, 5연까지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계속 말하면서. 자, 마지막에는 이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들. 그래서 얘는 뭐 서경별곡, 이연이랑 같다라고 했죠. 이런 구성입니다. 정석가의 구성 자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표현법을 다 정리를 해놨어. 역설, 가정, 과장. 머릿속에 넣어야 돼. 역설, 가정,
과장 어디에 쓰였는지도 다 알고. 자 그리고 반복법, 반어법 많죠? 유덕하시님과 여유하시다. 이건 뭐야? 반어이면서 계속 반복되죠. 후렴구고. 여기 후렴구. 자 동일한 식구도 되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비유법. 구술이 사랑을 의미했죠. 임과의 사랑. 바위는 실현과 장애물. 기는 사랑과 믿음. 이런 식으로. 비유. 서리법. 그칠이니까 여기가 설이었죠. 그칠이니까 서리. 뒤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도 풀어오세요. 다음 작품 갑시다.